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개발에 뛰어든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국가 안보, 외교적 주권, 그리고 장기적인 방산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활적 과제입니다. 현재 KF-21 시제기에 탑재된 F414 엔진은 미국이 제공하는 세계 최상급 터보팬 엔진으로 성능과 신뢰성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준입니다. 해외 엔진에 기대는 순간 우리는 전투기를 수출하거나 개량할 때마다 반드시 미국의 승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중동과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로의 전투기 수출 계획이 미국의 통제 때문에 제약을 받은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체를 갖추고 있어도 엔진이라는 심장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하늘을 날 수 없는 철덩어리에 불과한 셈입니다. 전시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만약 공급망이 끊기거나 승인이 거부된다면 수백 대의 전투기가 준비돼 있어도 한 대도 이륙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승패와 직결되는 치명적인 허점입니다. 따라서 국산 엔진 개발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과제입니다. 동시에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막대합니다. 전투기 엔진은 전체 기체 제작 비용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고부가 가치 부품으로 이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생산할 경우 연구개발, 제작, 정비, 개량 등 모든 과정이 한국 산업 생태계 안에서 순환하게 됩니다. 수조원 규모의 외화 유출을 막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수출 시에도 특정 국가의 승인 없이 고객의 요구에 맞춰 설계와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곧 수출 경쟁력으로 직결됩니다. 동남아, 중동, 유럽 시장에서 무기를 판매할 때 엔진 국산화 여부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엔진을 스스로 장악한다는 것은 전투기를 원하는 나라가 요구하는 성능이나 규격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자 정치적 제약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은 이미 2036년까지 국산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연구개발을 넘어 국가의 항공산업 전체를 끌어올리는 장기 투자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의 시선 또한 엇갈립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더글라스 베리는 한국이 이미 충분한 기술적 기반을 갖추었기에 도전할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창원대 김모성 교수는 섭씨 2000도를 넘는 초고열 환경을 견뎌야 하는 전투기 엔진 개발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않으면 성공이 어려운 과제라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 자체가 이미 한국이 단순한 부품 조립국을 넘어 독자적 엔진 개발국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KF-21에 탑재되는 항전 장비, AESA 레이더, 복합 소재 구조체 등 대부분의 핵심 기술은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남은 마지막 퍼즐이 바로 엔진이라는 점에서 이 도전은 단순한 기술 독립을 넘어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 확보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엔진 국산화는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전시에도 끊어지지 않는 자주적 공급망을 확보하고 수출 주권을 완전히 손에 쥐며 동시에 국내 방산산업의 질적 도약을 이끌 수 있는 기회. 대한민국이 KF-21의 심장을 반드시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흔히 국방기술의 꽃이라 불립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극도로 높고 소수 국가만이 독자적으로 기술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기체 설계와 제작도 어렵지만 엔진은 그 난이도가 최소 10배 이상 높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투기 엔진은 섭씨 2000도를 훌쩍 넘는 초고열 환경에서 수천 시간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고도와 속도가 극단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출력 저하 없이 성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하나의 미세한 균열, 단 하나의 재료 결함이 조종사의 생명과 전쟁의 향방을 뒤흔드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계 최상위 항공 기술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완전한 엔진 자립에 번번이 실패해왔습니다. 중국이 개발한 WS-15 엔진은 출력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성과 신뢰성 문제로 대규모 개량이 반복되고 있으며 여전히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AL-41 계열 엔진 역시 수명과 유지보수 비용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며 수십 년째 개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엔진 개발이 단순한 기술 축적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과학산업 역량이 총동원되어야 가능한 프로젝트임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단순히 꿈을 꾸는 수준을 넘어 실제적인 성과를 쌓아왔습니다. 고온압금 터빈 블레이드, 초정밀 압축기, 연소실 설계 등 엔진의 핵심 부품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누적 1만 대 이상의 엔진 생산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설계 제작 정비 노하우는 독자 전투기 엔진 개발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원에 조성된 스마트 엔진 공장은 KF-21의 엔진 조립과 차세대 엔진 생산을 동시에 준비하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과제는 여전히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단결정 초합금 제작, 열차폐 코팅, 세라믹 복합 소재 적용 등은 단 하나라도 실패하면 전체 엔진의 수명과 출력에 치명적인 결함을 남깁니다. 게다가 전투기 엔진은 단순히 강한 추력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시동부터 연료 분사, 압축기 회전, 애프터버너 점화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두뇌, 즉 전자식 엔진 제어 장치 FADC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장치는 엔진의 성능과 생명을 좌우하는 핵심이지만 선진국들이 가장 철저히 감추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미 소형 중형 가스터빈에서 단계적으로 FADC 기술을 쌓아왔으며 이를 전투기급으로 확장하는 로드맵을 추진 중입니다. 시험 과정 또한 가혹합니다. 지상 가동 시험, 고도온도 습도 재현 시험, 급가속 급감속 응답 시험, 조류 충돌 빙착 이물질 흡입 등 극한 환경을 견디는 이벤트 시험까지 통과해야만 비로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시험은 수년 단위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조종사들이 안심하고 하늘에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산 엔진 개발은 단순히 하나의 회사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부, 학계, 방산업계 전체가 합심해야 가능한 총력전입니다. 이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항전 장비와 AESA 레이더를 국산화했고 KF-21 자체를 불과 몇 년 만에 양산체제로 진입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경험과 축적된 역량은 전투기 엔진이라는 최후의 난제를 돌파할 수 있는 유력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끊임없는 투자와 집념, 그리고 시간을 견디는 인내입니다. KF-21 국산 엔진 개발은 단순한 기술 도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시험대인 셈입니다. KF-21 전투기의 개발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논의 중 하나는 단발 구조로 갈 것인가 아니면 쌍발 구조를 선택할 것인가 였습니다. 초기에는 비용과 무장 공간 활용 측면에서 단발 전투기의 이점이 거론되었지만 결국 한국은 쌍발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설계상의 선택이 아니라 향후 국산 엔진 개발을 위한 전략적 발판이 되었습니다. 쌍발 전투기는 엔진 출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한쪽 엔진이 고장 나더라도 다른 엔진으로 귀환할 수 있는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조종사 생존 확률을 크게 높여주는 요소로 실전에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쌍발 구조는 국산 엔진 개발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단발 전투기를 제작하려면 단기간에 초대형 고출력 엔진을 독자 개발해야 하지만 이는 당시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쌍발 구조에서는 상대적으로 출력이 낮은 중형급 엔진 2기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즉, 쌍발 구조 채택은 기술적 현실성과 전략적 필요를 모두 충족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국산 엔진 개발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한 이유도 바로 이 설계적 기반 덕분입니다. 물론 쌍발 구조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무장창 공간 확보에 제약이 생기고 설계 복잡성이 증가하며 그러나 KF-21은 반매립식 무장창 설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무장을 더욱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단발 구조의 F-35와 비교했을 때도 운용성에서 뚜렷한 차별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F-35는 단발 구조 특성상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임무 수행 불능 상태가 되지만 KF-21은 쌍발 덕분에 전투 지속 능력이 보장됩니다. 이는 잠재적 구매국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KF-21에 현재 탑재된 F414 엔진은 애프터버너 사용 시 22,000파운드급 추력을 내는 고성능 엔진입니다. 2기를 장착함으로써 KF-21은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했고 기체 설계와 엔진 성능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 쌍발 구조를 토대로 향후 자체 개발한 국산 엔진을 점진적으로 탑재하며 F414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을 목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즉, KF-21의 설계 자체가 미래의 엔진 국산화 로드맵을 고려한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KF-21의 설계는 단순히 엔진 국산화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전체 전투기 플랫폼의 유연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체 내부와 날개에 마련된 모듈 공간들은 필요에 따라 센서나 무장을 신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역시
개방형 구조로 구현되었습니다. 따라서 KF-21은 단순히 엔진 교체에 그치지 않고 무기 통합과 작전 운용 방식까지 자유롭게 진화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쌍발 구조 선택은 단순히 기술적 타협이 아니라 전략적 도약이었습니다. KF-21은 이 설계를 통해 엔진 개발 부담을 낮추면서도 성능과 안전성, 운용성을 모두 확보하는 균형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 철학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전투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개발은 결코 한국만의 힘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는 국제적인 협력과 동시에 치열한 외교적 줄다리기가 얽혀 있습니다.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국산 엔진 개발의 주축으로 나서고 있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5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용 터보팬 엔진은 단순히 돈만 쏟아부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 기술을 이미 보유한 일부 국가들, 특히 미국과 영국이 어디까지 협력할 것인가, 어디서 선을 긋는가가 곧 한국 엔진 개발의 속도와 성패를 좌우합니다. 미국은 KF-21 개발 초기부터 F414 엔진을 제공하며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했지만 동시에 철저히 기술 이전에 한계를 두었습니다. 단순 면허 생산과 공급에는 협조했지만 연소실이나 터빈 블레이드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KF-21을 제3국에 수출하려 할 때마다 미국의 수출 통제가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독자 엔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종속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KF-21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략 자산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국은 전혀 다른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롤스로이스는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공동 연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국은 디지털 엔진 제어, 열 관리, 전력 발생 기술 등 차세대 엔진의 핵심 분야에서 협력 통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GCAP,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서 축적한 경험을 한국과 공유할 수 있으며 이는 곧 KF-21 엔진 국산화 과정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영국이 한국을 단순한 구매국이 아니라 공동개발 파트너로 대우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제협력은 단순히 기술 이전 차원을 넘어 외교 전략과 직결됩니다.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들과 협력 채널을 확장한다는 것은 곧 한국이 방산 수출 시장에서 독자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동유럽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맞춤형 설계와 수출 주권입니다. 미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원하는 무기와 사양을 통합할 수 있는 자유가 구매국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방산 전략은 이제 단순히 무기를 만들어 파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KF-21은 엔진을 포함한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필요할 경우 해외 협력국과 공동개발을 통해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며 최종적으로는 독자 플랫폼을 수출하는 모델을 지향합니다. 이는 곧 무기 판매가 아니라 작전 패키지를 함께 수출하는 플랫폼 수출 전략입니다. 엔진 국산화는 이 전략의 핵심 열쇠이며 한국이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영국, 유럽, 그리고 신흥 방산 수요국들과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KF-21 엔진 개발은 단순히 공학적 도전이 아니라 국제 정치와 경제, 외교가 복합적으로 얽힌 거대한 전략의 일부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자성을 키워야 하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적 공백을 메워야 하며 동시에 수출국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복합과제 속에서 한국은 점점 더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F-21 국산 엔진 개발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기술적 돌파구입니다. 단순히 기존 엔진을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 항공 전력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차세대 기술들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승부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는 초고온을 견디는 신소재, 전자식 엔진 제어 시스템, FADC, 그리고 개방형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한국이 단순한 추격자를 넘어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우선 소재 기술을 살펴보면 전투기 엔진의 수명과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터빈 블레이드의 내열성입니다. 섭씨 600도를 훌쩍 넘는 환경을 버텨내야 하기에 단결정 초합금, 세라믹 기지 복합재료, 그리고 특수 열차폐 코팅이 필수입니다. 한국은 이미 무인기 터보팬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 부품들을 국산화 단계에 올려놓았으며 현재는 전투기급으로 확장시키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연비와 수명을 동시에 개선하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F414 엔진을 능가하는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FADC, 즉 전자식 엔진 제어 장치입니다. 엔진은 단순히 강한 추력을 내는 기계가 아니라 점화, 연료 분사, 압축기 회전, 애프터버너 작동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조율해야 하는 지능형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중형 가스터빈 분야에서 이 기술을 단계적으로 축적해왔고 이제는 전투기급 FADC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부분에서 완전한 자립을 이뤄낸다면 단순한 엔진 국산화를 넘어 소프트웨어 주권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해외 의존도를 끊고 수출 시 정치적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돌파구는 KF-21의 설계 철학에서 비롯됩니다. KF-21은 세계 최초로 전투기의 오픈 아키텍처 소프트웨어를 본격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의 앱처럼 무기와 센서, 전자전 장비를 자유롭게 교체 추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과거 전투기들은 대부분 폐쇄형 구조로 특정 제조사 무기체계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KF-21은 몇 줄의 코드만 수정하면 새로운 무장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미티오 중거리 미사일, 국산 장거리 유도탄, 유럽산 폭탄, 미국산 센서까지 다양한 체계를 플러그인처럼 통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수출 경쟁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의미하며 고객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전략과 예산에 맞춰 맞춤형 전투기를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KF-21은 유무인 복합운용이라는 차세대 전투 패러다임까지 끌어안고 있습니다. 단일 전투기가 최대 5대의 드론을 실시간으로 지휘하며 정찰, 공격 전자전 임무를 분산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뮬레이션 테스트에서 KF-21은 자율 드론과 연계해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선제 대응하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이 아니라 미래 전장 플랫폼을 설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돌파구는 단기적으로는 F414와 동등한 성능의 국산 엔진 확보, 중기적으로는 추력 향상형 파생 모델 개발, 장기적으로는 가변 사이클 엔진과 대전력 통합형 엔진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로드맵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한국이 목표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 엔진이 아니라 무인기, 수송기, 헬기, 장거리 미사일까지 확장 가능한 항공 동력 생태계입니다. 이 로드맵이 완성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항공기술 종속국에서 세계 항공기술 선도국으로의 변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결국 KF-21 엔진 개발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입니다. 오늘날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내일의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과정.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한 이 도전은 단순히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미래 항공 전력을 제정해야 하는 거대한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와 국산 엔진 개발은 단순한 무기체계 확보를 넘어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과거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아 무기를 도입할 때마다 수출국의 정책 변화나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종속국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KF-21은 그 모든 족쇄를 끊어내고 한국이 군사 외교 경제적 자주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군사적 측면에서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공군 전력의 핵심 축입니다. F4 팬텀과 F5 전투기의 완전 퇴역 이후 KF-21은 한국 공군의 세대 교체를 이끌어갈 차세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 엔진이 탑재된다면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운용하는 나라를 넘어 독자적으로 기체와 심장까지 설계 생산할 수 있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는 일본이나 독일조차 아직 넘지 못한 장벽을 한국이 먼저 돌파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막대합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과 양산은 수만 개의 부품 산업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오며 국내 기업들의 기술 수준과 생산 능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연구, 개발, 정비, 개량까지 모든 과정이 국내 생태계에서 순환하게 되면서 한국은 항공산업 전반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KF-21 프로그램 하나만으로도 수십조 원 규모의 내수 시장과 수출 시장이 열리며 이는 장기적으로 자동차, 조선, 반도체와 더불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교적 효과는 더더욱 큽니다. KF-21이 엔진까지 완전한 국산화를 이룬다면 한국은 무기를 수출할 때 어떤 국가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수출국의 요구에 따라 무장과 성능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며 곧 맞춤형 군사 외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산 엔진 확보는 이들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KF-21이 미국이나 유럽 무기와 달리 정치적 조건 없는 무기라는 점은 세계 수출 시장에서 막강한 매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KF-21은 기술적 전략적 자산으로서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픈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유무인 복합 운용 능력, 모듈형 설계 구조 등 KF-21이 보여준 혁신은 세계 전투기 개발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과입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시제기에서 양산 체제로 넘어간 속도 역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목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이 단순한 후발주자가 아니라 새로운 개발 모델을 제시하는 게임 체인저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KF-21과 국산 엔진 개발은 대한민국 이무기 수입국의 서무기 플랫폼 수출국으로 완전히 변신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군사적 독립뿐 아니라 기술적 자립, 경제적 성장, 외교적 주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앞으로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독자적 길을 개척하는 상징적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국산 엔진이라는 심장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KF-21 보람에는 이제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휘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전략 플랫폼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진정한 항공 강국 그리고 방산자주국으로 세계 무대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